조선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왕권을 휘둘렀던 군주를 꼽으라면 숙종의 이름은 아마도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그가 왕위에 오르기 전 그리고 즉위 초의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어린 왕의 어깨 위에는 위태로운 조선의 운명과 피비린내 나는 당파 싸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으니까요. 대체 숙종은 어떻게 그 살벌한 혼돈 속에서 자신만의 치밀하고도 잔혹한 복수를 기획하고 마침내 조선의 역사를 뒤흔들었을까요? 한 왕의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이 어떻게 국가 전체의 시스템을 뒤흔들고 나아가 수백 년간 이어질 정치 지형을 결정했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와 심리적 드라마를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볼까 합니다. 숙종이 보위에 올랐을 때 조선은 그야말로 바람 앞의 등불과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실상은 서인과 남인이라는 두 거대한 붕당이 서로를 물어뜯는 극심한 대립으로 왕권은 한없이 나약해져 있었죠. 마치 왕의 허수아비처럼 느껴질 정도로 대신들의 상소와 논쟁은 매일 격렬하게 펼쳐졌고 어린 숙종은 그 한가운데서 홀로 고뇌해야 했습니다. 편전의 어둠 속 그의 얼굴에는 불안과 긴장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궁궐안은 불안한 기운으로 가득했고 왕실 내부 역시 복잡한 이해관계와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었으니까요. 숙종은 선왕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혼란스러운 정치적 유산 속에서 그야말로 칼날 위를 걷는 듯한 위태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왕의 한마디보다는 붕당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지던 시절이었죠. 그는 과연 이 위태로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생각이었을까요? 아니, 어쩌면 이미 마음속 깊이 자신만의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숙종은 첫 번째 칼날을 뽑아들었습니다. 붕당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왕권을 공고히 하려는 그의 첫 번째 전격적인 반전 드라마가 시작된 것이죠. 바로 경신왕국입니다. 1680년 갑작스럽게 남인 세력은 마치 쓰나미처럼 휩쓸려갔고 그들의 정치적 기반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많은 남인 대신들이 하루아침에 숙청되거나 멀리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 빈자리는 서인 세력이 채우게 되었죠. 이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직접 주도하는 예측 불가능한 황국의 시작을 알리는 거대한 신호탄이었죠. 한밤중 갑작스럽게 소집된 대신들은 왕의 싸늘하고 결연한 표정 앞에서 무릎 꿇어야 했고 궁궐 곳곳에서는 체포와 유배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숙종은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왕권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에 첫 균열을 내듯 그는 조선의 정치 지형을 뒤흔들 첫 걸음을 내디딘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 첫 번째 칼날이 가져올 파장은 어디까지였을까요? 1680년 경신왕국으로 남인 세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서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죠. 이는 숙종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붕당 정치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왕은 마치 거대한 바위에 첫 균열을 내듯 조선의 정치 지형을 뒤흔들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었죠. 이 사건은 단순히 정권이 바뀌는 수준을 넘어 왕이 직접 주도하는 예측 불가능한 황국의 시대를 예고하는 거대한 신호탄이었죠. 대신들은 왕의 싸늘하고 결연한 표정 앞에서 무릎 꿇어야 했고 궁궐 곳곳에서는 체포와 유배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서인들은 권력을 잡았지만 그들 역시 왕의 손바닥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숙종의 계획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번 흔들린 정치판을 자신의 손으로 완전히 재편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서인들이 전국을 주도하는 듯 보였지만 숙종은 그들의 권력 기반을 무한정 허용할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이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던 궁궐에 마치 운명처럼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희빈장 씨였죠. 그녀의 아름다움과 지성은 숙종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숙종은 그녀에게 깊이 빠져들었지만 이는 단순한 사랑을 넘어선 복잡한 정치적 계산의 일부이기도 했습니다. 왕은 붕당 간의 대립을 자신의 왕권 강화에 활용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희빈장 씨가 왕자를 낳게 되자 궁궐은 다시 한번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입니다. 당시 중전이었던 인현왕후에게는 아직 왕자가 없었기에 희빈장 씨의 아들 훗날 경종이 될 이유는 차기 왕위 계승의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숙종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인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윤을 원자로 책봉하고 나아가 세자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는 당시 서인의 구심점이었던 송시열을 비롯한 대신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였죠.
그들은 아직 어린 왕자를 세자로 책봉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국본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대신들의 반발은 숙종에게 또 다른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숙종은 자신의 뜻에 반대하는 서인들을 대거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른바 기사왕국이라는 칼날을 다시 한번 휘두르며 서인들을 조정에서 몰아내고 그 자리에 남인들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송시열은 유배지에서 사역을 받게 되었고 서인 세력은 또다시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현왕후는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되어 궁 밖으로 쫓겨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희빈장씨는 숙종의 총애와 정치적 격변 속에서 결국 왕비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죠. 이 모든 과정은 마치 숙종의 치밀한 복수극의 한 장면처럼 펼쳐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 즉 희빈장씨에 대한 사랑과 그녀의 아들을 향한 부성애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여 붕당의 균형을 깨뜨리고 결국 자신의 왕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발판으로 삼았던 겁니다. 인현왕후의 폐위와 희빈장씨의 등극, 그리고 남인의 재집권은 단순한 궁중 암투가 아니었으나 이는 숙종이 조선의 정치판을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능력을 만천하에 과시한 비극적이면서도 섬뜩한 권력 개임의 절정이었죠. 과연 이 모든 것이 숙종의 거대한 복수극의 일부였을까요? 그리고 이 칼날은 어디를 향해 또다시 움직이게 될까요? 숙종의 칼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복수, 권력의 줄다리기 속에서 잠시 승리한 듯 보였던 희빈장씨와 남인의 시대는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희빈장씨에 대한 총애와 아들을 향한 부성애로 포장되었던 숙종의 정치적 행보가 실은 더 깊은 왕권 강화 계획의 일부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조선의 정치 지형을 통째로 뒤흔들었던 숙종의 예측 불가능한 행보는 마침내 갑술왕국이라는 이름으로 또 한 번의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숙종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인현왕후 폐위와 희빈장씨 등극은 왕권 강화의 장기말에 불과했을까요? 혹은 희빈장씨를 향한 열정적인 사랑이 점차 식어갔던 것일까? 어떠한 이유에서든 숙종은 다시 조선의 정치판을 흔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1694년 드디어 조선의 정세를 송두리째 뒤바꿀 갑술왕국의 서막이 오르며 예측 불가능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숙종은 남인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단행합니다. 기사왕국 때 권력 정점에 섰던 남인들은 마치 눈 녹듯이 조정에서 사라졌죠. 그들의 자리는 다시 서인들이 채웠고 마치 숙종의 손바닥 위에서 춤을 추는 듯 붕당의 판세는 또다시 예측 불가능하게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은 폐위되어 궁 밖에서 쓸쓸히 지내던 인현왕후의 전격적인 복위였죠. 그녀가 다시 왕후의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숙종은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번복하며 그 누구도 감히 예측할 수 없는 절대적인 왕권을 다시 한번 만천하에 과시했습니다. 이는 모두를 경악하게 했죠. 이러한 갑술왕국은 희빈장씨에게 그야말로 잔혹한 운명의 시작이자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비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운명의 칼날은 그녀를 향했죠. 왕비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그녀는 다시 희빈으로 강등되었고 남인 세력 몰락으로 그녀의 입지는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때 숙종의 총애를 받으며 권력 정점을 맛보았던 그녀였지만 이제 왕의 차가운 시선과 정치적 경랑 속에서 모든 것을 잃는 비극을 맞이했죠. 궁궐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을 그녀의 절규는 당시 얼마나 많은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을까요? 왕의 결정 앞에 모두 숨죽여 지켜봤을 겁니다. 갑술왕국은 단순한 권력 교체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숙종이 모든 붕당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는 최종 복수이자 왕권 강화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는 경신왕국으로 남인을, 기사왕국으로 서인을, 갑술왕국으로 다시 남인을 숙청하며 그 어떤 붕당도 왕의 의지를 거스를 수 없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장기판에서 모든 말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국왕의 모습이랄까요? 숙종은 조선 정치판을 완전히 자신의 손아귀에 넣게 된 것입니다. 폐위된 인현왕과 담담히 돌아오고 희빈장씨가 절망에 빠진 순간 숙종의 얼굴에는 승리감과 공허함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을 겁니다. 승리감과 공허함이 뒤섞인 숙종의 표정 뒤편으로 조선의 정국은 또다시 거대한 경랑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인현왕후의 복위가 모든 갈등의 끝은 아니었죠. 오히려 이는 숙종이 치밀하게 설계한 복수극의 정점이자
희빈장 씨의 비극적 몰락을 알리는 서곡에 불과했습니다. 왕은 단순히 폐위된 왕비를 되돌려놓는 것을 넘어 자신의 절대적인 왕권을 확고히 하려 했습니다. 한때 희빈장 씨를 등에 업고 권력의 중심에 섰던 남인 세력은 이제 숙종의 날카로운 칼날이 자신들을 향하고 있음을 깨달아야만 했죠. 갑작스러운 왕의 교지가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자 불과 몇 년 전 서인들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했던 남인들은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제는 그들 자신의 차례가 온 것이었으니까요. 숙종은 희빈장 씨가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명분을 내세워 그녀를 패서인시키고 사약을 내릴 것을 명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희빈장 씨는 자신의 처소에서 뛰쳐나와 통곡하며 목숨을 구걸했지만 왕의 마음은 이미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한때 숙종의 지극한 총애를 받으며 조선의 국무 자리에까지 올랐던 여인 희빈장 씨는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죽음은 한 개인의 비극적인 최후를 넘어섭니다. 숙종이 자신의 복수극과 왕권 강화를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수 있음을 보여준 잔혹한 선언과도 같았죠. 하지만 숙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는 후궁이 왕비 자리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엄격한 법도를 반포하기에 이릅니다. 이 규정은 단순히 희빈장 씨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함만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왕의 배우자 자리를 둘러싼 붕당 간의 끝없는 다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왕권에 도전하려는 어떠한 시도조차 용납하지 않겠다는 숙종의 강력한 의지를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둑을 쌓아 정치적 혼란의 근원을 막으려는 듯 그는 왕실의 혼인 제도를 통해 국가의 안정과 왕권의 공고화를 꾀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숙종은 경신왕국, 기사왕국, 그리고 갑술왕국이라는 세 차례의 거대한 정치적 격변을 통해 붕당 정치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는 특정 붕당에게 잠시 힘을 실어주다가도 그들이 왕권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순간 가차없이 숙청했습니다. 마치 능수능란한 고개사가 줄 위에서 균형을 잡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모든 붕당이 왕의 손바닥 안에서 움직이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그는 붕당 간의 반목과 경쟁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데 성공했고 이제 그 누구도 숙종의 뜻을 감히 거스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숙종의 이처럼 강력한 통치는 왕권을 확립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지만 동시에 조선 사회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워왔습니다. 잦은 황국은 붕당 간의 뿌리 깊은 불신과 적대감을 더욱 심화시켰죠. 이는 마치 아물지 않는 상처처럼 한번 집권하면 상대당을 철저히 짓밟는 복수극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초래했습니다. 훗날 영조와 정조시대의 탕평책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배경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조선 후기 내내 끊이지 않는 정쟁의 불씨를 남기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숙종의 이야기를 통해 절대 권력이 어떻게 한 개인의 비극적인 운명과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지 여실히 목격하게 됩니다. 한 왕의 치밀하고도 때로는 잔혹했던 복수극이 왕조 국가의 운명을 뒤흔들고 나아가 수백 년간 이어질 정치 지형을 결정했다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져줍니다. 과연 권력의 본질은 무엇이며 인간의 욕망은 어디까지 치달을 수 있는 것일까요?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 속에서 숙종이라는 인물이 남긴 발자취는 여전히 깊은 사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숙종이 이처럼 확립한 강력한 왕권과 그 이면에 드리워진 불안정한 붕당 정치는 이후 영조와 정조 시대를 또 다른 비극과 개혁의 소용돌이로 이끌게 됩니다.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은 또 다른 시간을 통해 만나보시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